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멈추지 않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머릿속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미 끝난 일, 아직 오지도 않은 일,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까지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생각을 억지로 멈추는 방법이 아니라 왜 멈추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용해지는지 아주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걸 알면 생각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제3부작, 제3부 의식의 지평선, 당신이 알지 못했던 가능성. 프롤로그, 마지막 여정. 두 편의 여정을 함께 걸어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부에서 우리는 생각의 메커니즘을 탐구했습니다. 뇌가 어떻게 자동으로 작동하고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제2부에서는 무의식의 심연을 들여다봤습니다. 과거가 어떻게 현재를 지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 마지막 편에서 우리는 더 넓은 지평으로 나아갑니다. 개인 심리의 경계를 넘어 의식이란 무엇인지, 인간의 잠재력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이 결국 어디를 향하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의식이란 무엇인가? 과학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 1.1 어려운 문제. 1994년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는 의식의 어려운 문제 아들 프라블럼 오브 칸셔스너스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문제를 구분했습니다. 쉬운 문제는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행동을 조절하고 주의를 집중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과학이 원칙적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다릅니다. 왜 물리적 뇌 활동이 주관적 경험을 만들어내는가? 왜 빨간색을 볼 때 단순히 특정 파장의 빛을 처리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빨간색이 보이는 느낌 QALIA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현대 과학과 철학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입니다. 신경과학은 우리에게 뇌의 어떤 활동이 어떤 경험과 관련되는지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 활동이 경험을 만들어내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1.2 의식의 신경상관체. 철학적 미스터리는 잠시 옆에 두고 과학이 밝혀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식의 신경상관체, 뉴럴 코럴러츠 오브 칸셔스너스. NCC란 특정 의식 경험과 함께 발생하는 뇌활동 패턴을 말합니다. 프랜시스 크릭 DNA 이중 나선 구조 발견자과 크리스토프 코우는 1990년대부터 NCC 연구를 선도했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의식적 경험은 단일 뇌 영역이 아니라 광범위한 신경 네트워크의 통합된 활동과 관련됩니다. 특히 40Hz 감마파 동기화계모 SYNCHRONY가 의식적 경험의 중요한 마커로 주목받습니다. 1.3 통합정보이론. 의식은 정보다. 신경과학자 줄리오 토노니는 통합정보이론 인터그레이터드 인퍼메이션 시리 IIT를 제안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의식의 본질은 통합된 정보입니다.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느냐, 이것이 의식의 양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흥미로운 함의를 가집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의식은 인간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복잡하게 통합된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시스템이든 그 정도에 따른 의식의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전히 논쟁 중인 이론입니다. 하지만 의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정교한 과학적 시도 중 하나입니다. 1.4 저녁 작업 공간 이론.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이론은 버나드 바스의 저녁 작업 공간 이론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시리입니다. 이 이론은 뇌를 거대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봅니다. 각각의 전문화된 모듈들이
병렬로 처리하는 정보 중 일부가 저녁 작업 공간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것이 의식적으로 경험됩니다. 마치 거대한 극장과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는 배우들이 의식적 경험이고 무대 밖의 어둠 속에서 일하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무의식적 과정입니다. 이 이론은 왜 우리가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는지, 왜 주의가 선택적인지를 잘 설명합니다. 제2장 변성 의식 상태 의식의 다른 방. 2.1 의식은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의식이 있거나 없거나의 이분법적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으면 의식이 있고 잠들면 없다고요. 하지만 신경과학과 심리학은 의식이 다양한 상태 스테이츠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면 자체만 해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NREM 수면의 1-4단계, 그리고 REM 수면. 각각의 단계에서 뇌 활동 패턴, 경험의 질, 기억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다양한 변성 의식 상태 올터드 스테이츠 오브 칸셔스너스 ASC가 존재합니다. 2.2 꿈 무의식이 말하는 방식. 매일 밤 우리는 독특한 의식 상태를 경험합니다. 꿈입니다. 꿈의 신경과학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REM 수면 동안 뇌의 활동을 보면 변형계와 정서 처리 영역이 매우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반면 배측 전전 두피질 논리적 사고, 비판적 판단의 중심은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이것이 꿈이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으로 강렬하며 기이한 이유입니다. 비판적 필터가 꺼진 상태에서 감정적 뇌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꿈의 기능에 대한 가장 유력한 현대적 이론 중 하나는 매튜 워커의 감정 처리 이론입니다. REM 수면 동안 뇌는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을 처리하고 통합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 수치가 낮아진 상태에서 감정적 기억이 재처리되어 그 강도가 줄어듭니다. 즉, 잠을 자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2.3 최면 암시와 뇌. 최면은 오랫동안 마술쇼의 장난감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최면이 매우 실제적인 뇌 상태 변화임을 보여줍니다. 스탠포드 의대 데이비드 스피겔의 연구에 따르면 최면에 취약한 사람들은 뇌의 3가지 영역에서 구별되는 활동 변화를 보입니다. 첫째, 살리언시 SALIENC 네트워크 활동이 감소합니다. 주변을 주시하고 실수를 탐지하는 영역이 조용해집니다. 둘째, 전전 두피질과 섬엽INSULA 사이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마음과 몸의 연결이 강해지는 것이죠. 셋째, 배측 전전 두피질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사이의 연결이 감소합니다. 나라는 자아 의식이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암시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집니다. 임상적으로 최면은 만성 통증, 불안, PTSD, 과민성장 증후군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2.4 명상과 의식 변화. 명상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의식 탐구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과학이 그것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집중 명상 포커스트 어텐션 메디테이션 하나의 대상, 주로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주의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전 두피질과 전측 대상피질을 강화합니다. 개방 관찰 명상 오펀 마너터링 메디테이션 특정 대상을 고정하지 않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비판단적으로 관찰합니다. 이 방법은 메타인지 능력을 강화하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재조직합니다. 리처드 데이비슨의 연구에서 장기 명상가들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 즉 정서 조절 능력이 현저하게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그들은 부정적 자극에 반응하지만 그 반응에서 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명상가들 중 일부는 무한한 의식 혹은 순수 의식을 경험한다고 보고합니다. 어떤 특정한 내용도 없이 그냥 알아차림 자체만 남는 상태. 제3장 긍정심리학 번영의 과학. 3.1 행복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 다른 답. 수천 년간 철학자들은 행복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은 이 논쟁을 실증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쾌락적 행복 허다닉 웰-비잉 즐거운 감정의 극대화와 고통의 최소화, 좋은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실현적 행복 EUDAIMONIC 웰-비잉 의미, 목적, 성장,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 잘 사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종류의 행복은 신경생물학적으로도 다릅니다. UCLA 바버라 프레드릭슨과 스티브 콜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실현적 행복이 높은 사람들은 염증 반응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낮고 항바이러스 면역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높았습니다. 반면 쾌락적 행복만 높은 경우에는 이 패턴이 반전되었습니다. 즉, 어떤 종류의 행복을 추구하느냐가 세포 수준에서도 차이를 만듭니다. 3.2 PERMA 모델 번영의 5기둥.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먼은 인간 번영을 위한 PERMA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피긍정적 감정 파저티브 이모션즈. 기쁨, 감사, 평온, 흥미, 희망, 자부심, 유머, 영감, 경외감, 사랑. 연구에 따르면 이 감정들은 단순히 좋은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자원을 구축합니다. 이 참여 엔게이지먼트, 앞서 배운 플로우 상태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완전한 몰입. 알관계 릴레이션십스,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 하버드의 75년간 성인 발달 연구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가 관계의 질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M 의미 미닝,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속하고 기여한다는 감각. 삶의 목적의식. A 성취 어치브먼트, 달성 자체를 위한 달성. 유능감과 숙달의 경험. 3.3 감사 뇌를 바꾸는 가장 단순한 도구. 긍정심리학의 가장 연구가 잘된 개입 중 하나가 감사 실천입니다. 로버트 에몬스와 마이클 맥컬로의 연구에서 매주 감사한 것들을 기록한 그룹은 통제 그룹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삶을 평가하고 더 많이 운동하고 더 적은 신체적 불편을 보고했으며 더 낙관적이었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감사를 경험할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fMRI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경험할 때 복내 측 전전 두피질과 전측 대상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이 영역들은 도덕적 인지, 보상 처리, 대인관계 결합과 관련됩니다. 또한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즉, 감사는 좋은 느낌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뇌의 보상 회로를 실제로 자극합니다. 3.4 강점, 기반 접근 약점을 고치는 것보다 강점을 키우는 것. 전통적 심리학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집중했습니다. 진단하고 치료하는 패러다임이죠. 긍정 심리학은 다른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잘 작동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더 키울 수 있는가? 피터슨과 셀리그먼의 VIAVALUES인 액션 강점. 분류 체계는 24개의 성격 강점을 정의했습니다. 창의성, 호기심, 판단력, 학습 사랑, 지혜, 용감함, 인내, 정직, 활력, 사랑, 친절, 사회적 지능, 팀워크, 공정성, 리더십, 용서, 겸손, 신중함, 자기조절,
아름다움, 감상, 감사, 희망, 유머, 영성.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핵심 강점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행복을 높이고 우울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약점을 고치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가는 것입니다. 강점을 키우는 것은 제로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 성장 마인드셋과 뇌의 가소성. 4.1 고정 마인드셋 대 성장 마인드셋.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수십 년간 믿음이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믿음 체계를 발견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 픽스트 마인드셋. 나의 재능, 능력은 타고난 것이며 고정되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능력의 부족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두렵고 도전을 회피하며 노력이 소용없다고 느낍니다.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 나의 능력은 노력과 연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도전을 즐기고 노력이 의미 있다고 믿습니다. 드웩의 수십 년 연구와 메타 분석들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더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고 더 강한 회복 탄력성을 보이며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마인드셋은 바꿀 수 있습니다. 뇌가소성에 대해 배우는 것만으로도 성장 마인드셋이 강화됩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뇌는 운동처럼 훈련된다는 사실을 가르쳤을 때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습니다. 4.2 회복 탄력성. 무너질 수 있어야 돌아올 수 있다.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는 단순히 강인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을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들은 다르게 정의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무너지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결국 다시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충격에서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조지 보나노의 연구에 따르면 9.11 테러, 배우자 사망, 암 진단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사건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훨씬 잘 회복했습니다. 이것을 그는 자연적 회복 탄력성 내처럴 리질리언스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긍정적 감정의 비율. 바버라 프레드릭슨의 긍정성 비율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비율이 약 30일 이상일 때 심리적 번영이 일어납니다. 부정적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감정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미 만들기 미닝 마이너스 메이킹. 어려운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 외상 후 성장 포스트 마이너스 트로매틱 그로스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그 경험 이후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4.3 외상 후 성장 부서진 곳이 가장 강해진다. 일본의 킨츠기 예술을 아시나요? 부서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예술입니다. 균열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강조하여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것이죠. 심리학자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런스 캐론이 연명한 외상 후 성장 포스트 마이너스 트로매틱 그로스 PTG 개념이 이와 비슷합니다. PTG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PTG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5가지 영역에서 변화를 보고합니다. 개인적 강점의 발견,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관계의 깊어짐, 삶에 대한 더 큰 감사, 영적 또는 실존적 변화. 킨츠기처럼 균열이 있는 곳이 금이 채워진 곳이 됩니다.
부서진 곳이 가장 강한 곳이 됩니다. 제오장 연결과 사랑 뇌가 필요로 하는 것. 5.1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75년의 답. 1938년에 시작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과 보스턴 빈민가 청소년들을 포함한 약 724명을 7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직업, 건강, 관계, 뇌 상태를 수십 년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75년간의 연구가 밝힌 좋은 삶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연구 책임자 로버트 월딩거의 2015년 TED 강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좋은 관계만이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부유함, 명성, 성취가 아닙니다.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했습니다. 50대의 관계에 가장 만족한 사람들이 80대에 가장 건강했습니다. 사회적 연결은 기억력 저하를 늦추고 신체적 고통의 인내력을 높였습니다. 외로움은 흡연과 비만만큼이나 해로웠습니다. 5.2 옥시토신 연결의 분자. 사랑과 연결의 생화학을 들여다봅시다. 옥시토신 아크서토선은 뇌의 시상하부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자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종종 사랑 호르몬 혹은 유대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수유할 때, 연인이 포옹할 때,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신뢰를 높이고 공감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안을 줄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흥미롭게도 옥시토신은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 높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집단 우리 편에 대한 선호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류애와 부족주의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5.3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 자신과의 관계. 관계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크리스틴 네프의 자기 연민 연구는 중요한 발견을 보여줍니다. 자기 연민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친절 셀프 마이너스 카인드너스 자신에게 가혹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기. 공통 인간성 카먼 휴메니티 고통과 실패가 보편적 인간 경험임을 인식하기. 마음 챙김 MINDFULNESS 고통스러운 감정을 과장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균형 있게 인식하기.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은 더 높은 심리적 웰빙, 더 낮은 불안과 우울, 더 강한 회복 탄력성, 더 건강한 관계를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자기 연민이 자기 만족을 낳지 않느냐는 우려와 달리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한 동기를 갖고 더 적극적으로 실수에서 배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줄 수 없는 것을 타인에게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사랑은 모든 사랑의 토대입니다. 제6장 의미와 목적 왜 사는가? 6.1 의미의 신경과학. 삶의 의미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들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fMRI 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를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의미를 추구하는 뇌 영역인 보게 측 전전두피질이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심리학자 마이클 스티거의 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감은 행복과 별개의 심리적 요인입니다. 흥미롭게도 의미 있는 삶이 반드시 행복한 삶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지만 더 강한 삶의 의미감을 보고합니다. 6.2 이케가이 삶의 이유. 일본에는 이케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유 혹은 삶의 보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케가이는 4가지 원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
당신이 잘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 흥미롭게도 오키나와는 세계 최고 장수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지역 사람들의 강한 이케가이 개념이 장수의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이 개념과 유사한 서양의 연구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피터슨의 VIA 연구에서 의미는 번영하는 삶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세상에 봉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 가장 깊은 의미가 생긴다고 합니다. 6.3 죽음의 인식과 삶의 충만함.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직면할 때 삶이 더 충만해집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오랫동안 알았습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향한 존재 비잉 마이너스 터워드 마이너스 데스를 직면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공포관리 이론 테러 매너지먼트 시리에 따르면 인간의 많은 행동과 믿음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죽음을 충분히 직면하고 통합할 때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충만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말기 환자 상담을 전문으로 함브론니 웨어에 져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에서 삶의 마지막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한 것, 열심히 일만 하느라 소중한 것을 놓친 것,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것, 친구들과 연락을 끊은 것,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 이 후회들은 모두 현재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제7장 통합 모든 것을 하나로 7.1 내면의 생태계. 우리는 3부에 걸쳐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생각의 메커니즘, 인지 편향, 무의식의 지배, 트라우마의 상처, 정체성의 구성, 의식의 신비, 번영의 과학, 관계와 사랑, 삶의 의미. 이 모든 것들은 분리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내면 생태계. 건강한 생태계는 다양성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빛과 그늘, 성장과 쉼, 활동과 침묵. 마찬가지로 건강한 내면 생태계는 다양한 요소들의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명확한 사고와 직관의 균형, 분석과 감수성의 균형, 개인성과 연결성의 균형, 행동과 수용의 균형, 과거의 이해와 현재의 존재와 미래의 가능성의 균형. 7.2 통합 심리학의 비전. 켄 윌버는 통합 이론 인터그럴 시리에서 인간 존재의 다양한 차원을 통합하려 했습니다. 개인 내면아이, 개인 외면잇, 집단 내면이, 집단 외면이츠. 온전한 삶이란 이 모든 차원에서의 발달과 통합입니다. 내면의 성찰과 치유개인 내면, 신체적 건강과 행동의 변화개인 외면, 깊은 관계와 공동체 집단 내면, 그리고 사회적 기여와 세계와의 연결 집단 외면. 어느 하나만 발달시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명상을 깊이 하지만 관계가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활발하지만 내면이 황폐한 사람, 신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 이들 모두 불완전합니다. 7.3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변화. 변화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미래의 일로 미룹니다. 살이 빠지면, 충분한 돈이 생기면, 더 나은 상황이 되면 그때 변화하겠다고요. 하지만 연구들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만 가능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금 여기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의 축적입니다. 신경과학이 말하는 변화의 황금률 반복입니다. 새로운 신경 패턴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강화됩니다.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 뇌를 바꿉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조금 더 현재에 있어 보거나,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해 보거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 보거나, 오래 피해온 그 대화를 시작해 보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배워 보거나, 그 한 가지가 오늘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변화들이 모여 내일이 됩니다. 제8장 대단원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세 편의 오디오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뇌의 자동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는지, 무의식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지,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이 숨어 있는지, 이 모든 지식이 가리키는 하나의 방향이 있습니다. 깨어있음.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것, 자신의 패턴을 패턴으로 보는 것, 자신의 반응 앞에서 잠시 멈출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멈춤 안에서 더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깨어있음은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동 조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인지 편향의 덫에 빠질 것입니다. 무의식적 패턴을 반복할 것입니다. 상처를 줄 것이고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은 말합니다. 당신의 뇌는 경험에 의해 형성됩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 당신의 뇌가 됩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당신의 삶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의는 어디에 있나요? 그것이 당신의 삶의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아보세요.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이 호흡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여기 있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